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클래스 플러스에서 스토어를 개설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바로 스토어의 공개 페이지입니다. 스토어 상에서는 강좌들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강좌들의 카테고리에 별로 강좌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문법이라는 카테고리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강좌는 정아라 원장의 쏙쏙 문법이라는 강좌고요. 스타트업이라는 걸 선택했을 때는 두 개의 강좌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스토어 상에서 강좌를 만들어보고 스토어를 개선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어 탭의 우측 상단에는 과정 생성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먼저 이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강좌 생성하기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이 페이지는 강좌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설정을 정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한번 강좌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강좌의 명은 클래스 플러스 스토어 개설하기라는 강좌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스토어에서 강좌를 생성할 때에는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사진입니다. 강좌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을 하나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사진의 규격은 4:3 사이즈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좌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강좌가 어떠한 강좌인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누구를 위한 강좌인지도 자세히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한번 강좌에 대한 설명을 적어보았습니다. 클래스 플러스 스토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강좌의 특징에 대해서도 적어봤습니다. 강좌명과 설명을 다 적으신 후에는 아래로 가셔서 카테고리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카테고리의 경우 현재 제공되고 있는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적합한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 경우에서는 특정한 카테고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프트웨어 트레이닝이라는 카테고리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위 카테고리로는 스토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카테고리는 직접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카테고리를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카테고리를 추가해서 Others라는 카테고리에 넣어봤고요. 그리고 Store라는 하위 카테고리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카테고리를 생성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카테고리를 통해서 강좌를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지정해 주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카테고리 지정이 완료된 후에는 가격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가격은 원 단위로 되어 있고요. 희망하시는 가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번 강좌의 가격은 10,000원으로 설정을 하고요. 강좌 오픈 기념 할인으로 파격적인 할인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9,000원 할인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유효 가격은 1,000원이 됩니다. 과정의 기간 설정도 가능합니다. 가격과 기간을 설정하실 수 있으시고요. 기간의 경우 유효 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만료일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료일의 경우 특정한 날짜에 이 강좌가 만료되는 것으로서 언제 구매하든지 상관없이 예를 들면 이렇게 7월 31일에 만료되는 것을 설정하실 수 있으십니다. 평생 유효로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의 경우에서는 1년이나 아니면 일수 단위로 아니면 개월수 단위로도 가능하고요. 이번 코스의 경우 3개월로 유효 기간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강좌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보시는 것은 오프라인 액세스 권한입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핸드폰, 아이패드 등에서 태블릿에서 오프라인으로 비디오를 볼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을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컨텐츠는 앱을 통해서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하기 원하시면 켬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PDF 다운로드 권한에 대한 설정입니다. 학생들이 웹과 모바일 앱에서 PDF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또한 설명을 보시면 콘텐츠는 앱 외부의 내부 저장소에 다운로드 됩니다. 이 경우에도 PDF 켬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능은 라이브 수업입니다. 실시간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라이브 수업을 가능하게 할 건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라이브 수업을 가능하도록 켬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능은 동영상 제한 기능입니다. 동영상 제한의 경우 클래스 플러스 기반 동영상 플레이어에서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동영상의 경우 mp4 파일로 업로드 하시게 되고요. 동영상을 보시는 고객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제한을 걸고 싶으시면 이것을 허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비디오에 제한 사항을 추가하시는 경우에는 켬을 눌러주시고 조회수와 최대 시청 시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의 경우 최대 조회수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상마다 10번까지 가능하도록 설정해 볼 수 있고요. 얼마나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최대 10시간까지 볼 수 있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제한사항의 경우 조회수와 조회 시간을 모두 제한하는 경우에서는 가장 먼저 도달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면 5분 분량의 영상을 10번 시청한 경우에는 아직 10시간까지 시청하지 않았지만 최대 조회수 설정에 걸리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먼저 도달한 것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한으로는 이 강좌의 비디오를 웹에서 볼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것처럼 웹사이트 상에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켬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꺼짐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켬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입니다. 과정을 미리 보기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이는 강좌를 구매하기 전에 제공되고 있는 동영상의 2분을 맛보기 형식으로 미리 볼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매하기 전에 모든 잠긴 비디오의 처음 2분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켬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강좌를 구매하는 것을 망설이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있으면 어떠한 영상들이 있는지 먼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활성화시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기능은 수료증에 대한 것입니다. 스토어 상에서 강좌를 개설한 후에 어떠한 강좌이든지 수료증을 배부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기능 또한 활성화시킬 수 있으시고 필요하지 않으시면 꺼주셔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수료증 발급을 가능한 것으로 켬을 눌러보겠습니다. 언제든지 수동으로 수료증을 배부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한 명 한 명에게 수료증을 배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인증서가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강좌를 구매한 후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에 수료증이 자동으로 배부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켬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강좌를 생성하는 모든 단계를 마쳤습니다. 강좌의 모든 세부사항을 다 꼼꼼하게 확인하여 주시고 이후에는 약관과 조건을 확인한 후에 다음 내용을 읽고 동의했습니다 라는 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번 콘텐츠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콘텐츠 추가하기 버튼 눌렀을 때 바로 보이게 되는 페이지입니다. 강좌를 실제로 게시하시기 전에 개요, 콘텐츠, 라이브 수업, 출석, 수강생 공지 등 영역들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필요한 설정을 추가하실 수 있으십니다. 먼저 개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에서는 스토어 개설하기 라는 강좌를 생성하였을 때 어떠한 설명이 있는지 저희가 이미 적었던 설명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거에 대해 수정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버튼 눌러주시고 강좌 수정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개요 페이지 내에서 가격과 라이브 수업, 줌 수업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강좌를 생성했을 당시에 라이브 수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브 수업을 지금 보실 수 있으시고요. 라이브 수업을 예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컨텐츠입니다. 본 강좌에 컨텐츠를 추가하실 때는 다양한 컨텐츠, 폴더, 동영상, 테스트, 문서, 이미지, 압축 파일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번 컨텐츠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1주차 수업으로 폴더를 만들어 보았고요. 해당 폴더 내에 다양한 파일들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PDF 문서를 올려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이미지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어 개설하기, 배너 이미지를 올려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압축 파일 등을 가져오실 수도 있으시고요. 다른 강좌에 개설하신 컨텐츠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의 경우 MP3, MP4 파일을 올리실 수 있으시고요. 동영상을 올리신 후에는 처리 중이라는 버튼을 보시게 됩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면 동영상이 클라우드상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폴더 내에 파일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파일의 경우 필요하지 않는 파일이 있다면 버튼을 눌러주시고 제거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제목을 바꾸고 싶다면 제목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컨텐츠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온라인 테스트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온라인 시험을 생성하고 부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온라인 테스트를 여기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클래스 플러스 스토어 개설 과정이라는 테스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테스트의 시도 횟수 또한 정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 5번까지 허용한 것으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테스트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미리 보기를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클래스 플러스 스토어 개설 과정이라는 온라인 시험의 미리 보기 화면입니다. 모든 질문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시험이 잘 들어갔다는 걸 확인하였으니까 이제 컨텐츠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 수업에 클래스 플러스 앱 비디오 영상, 스토어 개설 배너, 그리고 문서, 클래스 플러스 스토어 개설 과정을 넣어두었습니다. 이 중에서 많이 원치 않으시는 파일이 있으시다면 버튼 눌러서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본 강좌에서는 콘텐츠로서 1주차 수업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모두 추가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라이브 수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라이브 수업의 경우 개요 화면에서 라이브 수업을 진행하신 후에 라이브 수업은 녹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라이브 수업을 진행한 후에 여기에 녹화본 파일이 올라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출석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학생들의 출석을 체크할 수 있도록 100분율 기준으로 출석률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요. 온라인 수업에 참여했을 시에 몇 % 이상의 출석을 했을 시 출석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며 이를 조정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번에 한번 50%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화면은 수강생입니다. 다음으로는 수강생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수강생의 경우 본 강좌를 구매하고 신청한 학생들을 여기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인증서를 부여하는 것도 이 탭에서 가능하고요. 본 강좌의 경우 인증서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인증서 템플릿을 편집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편집을 클릭해 주시면 수료증에 해당하는 다양한 템플릿이 보이시게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템플릿까지 있고요. 이번에 한번 두 번째 템플릿으로 수료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료증의 디자인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왼쪽에 있는 커스텀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시면 되고요. 날짜를 표시하실 수도 있고 원치 않으시면 날짜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서명을 올려주시면 기관명 옆에 올라오게 되고요. 제목과 부제 또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템플릿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템플릿이 저장이 됩니다. 만일 수료증을 자동으로 배부하지 않고 수동으로 배부하는 경우에는 인증서 제공 버튼을 눌러주시면 학생들에게 직접 수동으로 인증서를 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어에서 개설한 강좌에서도 공지사항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과 함께 파일도 첨부하실 수 있고요. SMS로도 공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 코스를 게시해 주시면 됩니다. 코스 게시를 하시는 경우에는 스토어상에 코스가 보이게 되며 앱을 다운로드한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강좌가 오픈되었다는 알림이 전송되게 됩니다. 만일 스토어에서 강좌를 개설하신 후 일시적으로 강좌를 숨김 처리하거나 아니면 내리고 싶으시다면 강좌를 클릭해 주시고 코스 게시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토어에서는 본 강좌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스토어상에서 강좌를 모두 만드신 후에는 그 다음으로 하셔야 될 것은 쿠폰을 생성하시는 것입니다. 스토어 탭 옆에 있는 쿠폰 코드 탭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이미 제작된 쿠폰들이 있고요. 한번 같이 쿠폰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쿠폰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할인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액 할인에 해당하는 균일 할인과 백분율 할인이 있습니다. 백분율 할인의 경우 퍼센트 단위의 할인으로서 10%, 20% 단위 등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할인 금액도 5만원 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균일 할인 경우에서는 고정된 금액에 할인하는 것임으로써 3,000원 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서는 균일 할인으로 1,000원 할인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쿠폰이 발행되는 시작일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일의 경우 내일 시간으로 설정해 보고요. 1시 40분부터 발행되는 것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쿠폰의 종료일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토어에서 오픈 감사 할인을 하는 경우에는 약 일주일 동안으로 설정할 수 있고요. 다양한 일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쿠폰 유효 기간을 평생으로 설정한다면 평생을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이번 경우에는 오픈 기념 할인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최소 주문 금액을 설정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강좌의 판매 가격이 이 최소 주문보다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쿠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이는 필수사항은 아니고 설정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이번 경우에서는 만원 이상의 강의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완료하신 후에는 다음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쿠폰의 이름과 쿠폰 코드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쿠폰 코드의 경우는 할인 행사 쿠폰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쿠폰의 코드는 마이캘리클래스의 이니셜을 따서 MKC1001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쿠폰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개 쿠폰이고요. 어느 누구에게나 이 쿠폰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라이빗 쿠폰입니다. 프라이빗 쿠폰은 특정 대상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프라이빗 쿠폰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좌 선택 유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강좌에 할당할 수도 있고요. 특정 강좌에만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모든 강좌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횟수 또한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도 있으시고 특정한 횟수를 정할 수 있는데요. 이번 경우에서는 500번으로 적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학생당 사용량입니다. 한 학생마다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정하는 거고요. 저의 경우에서는
5번으로 적어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본 쿠폰이 적격되는 그런 강좌들이 리스트에 보이게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본 쿠폰은 2개의 강좌에 적합합니다. 다음은 이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학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프라이빗 쿠폰이므로 특정 학생에게 이 쿠폰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 린이라는 학생에게 쿠폰을 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쿠폰이 생성이 됩니다. 프라이빗 쿠폰의 경우에서는 그 학생에게 쿠폰이 전송되었다는 알림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이렇게 함께 스토어와 쿠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가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